오늘 이 소식부터 전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났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환담장의 뒤편 문구를 봤더니 네. 함께 가요 미래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함께 가요 미래로. 예, 내가 대통령이 돼서 기업을 육성하겠다, 키우겠다, 대기업도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봐야죠. 예, 너무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뭐 저는 오해거나 공격이라고 보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뭐 반기업적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공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대표를 만나서 특히 이제 최근에 삼성이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너무 어려웠죠. 그리고 삼성에서 또 최근에 이제 제2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같이 뭔가 쇄신의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듣기 위해서 그런 대선 행보라고 뭐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곽수환 씨가 왜 이렇게 갑자기 한방 웃음을 웃나 했더니 방금 전에 주식 거래창을 제가 봤거든요. 삼성전자 주주인 것 같고 예. 빨간불이 완벽하게. 네. 모두가 엔비디아로 간다. 삼성은 틀렸다. 이젠 엔비디아라고 외칠 때, 삼성 주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난 애국자야. 초저가 매수 들어간다 해가지고 올인했습니다. 대단히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 빨간불이라는 건 지금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상계해보면 예, 수익을 예. 거두고 있다. 플러스 10%까지 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네. 고맙습니다. 야 대단한 분이 아닐 수가 없는데 여하간 그 네. 삼성에 대한 관점이라는 게 지금까지 대선 주자들이 늘 이렇게 요구받는 질문 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주목받는 게 아닌가 싶고 오늘 얘기한 걸 보면은 모두를 위한 삼성 경제 성장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역할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찬사를 맞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랑 이재용 회장의 만남이 상당히 좀 화기애애해 보였고요. 또 이재용 회장이 그 로비까지 다 직접 의전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사실상 뭐 미래 대통령 후보로 치면 거의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상황이니까 두 분의 만남이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주목받죠. 최근에 이재명 대표는 계속 그 우클릭이 아니라 거의 우앵커링이죠. 그러니까 우앵커링. 우앵커링 우측에 그냥 깃발 꽂고 시작하겠다 네. 했는데 그 행보가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고맙죠. 성장과 회복,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인 입장을 내왔었고 네. 그리고 성장의 담론을 계속 건드려 왔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그 엔비디아에 대해 가지고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그 AI 산업의 특수성 이걸 이해하지 못한 일부 정치인들이 무슨 뭐 주식 뺏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반시장적 그 공산당 논리를 갖다 썼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좀 AI 산업이나 이런 쪽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네. 아마 삼성의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좀 같이 논의를 해봐지 않았을까. 고맙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보니까 이런 건데. 아니, 진짜로 삼성도 살아나야 됩니다. 아니, 저는 역시 이좀 어려웠어요. 아침전을 잡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좋아요. 만남이 사실 일찌감치 공지가 됐고 제가 보는 부분은 두 분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왜 이번 주 목요일에 만나기로 했는가라는 게 사실 주목이 됐던 거였고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라는 것은 자기 말 자체가 공적인 발언이 되기 때문에 그 말도 굉장히 조심히 하는데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늘 방문을 감사드리고 그 사피라는 기관입니다. 교육생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AI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이 방문해 주신 점에 대해 정말 감사히 느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 네? 아마 길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길을 많이 받는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지금? 왜? 뭐 길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는 결국은 대선에서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사실은 지원을 해달라 뭐 이런 네. 얘기죠. 근데 오늘 현안 얘기는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반도체법이라든지 구체적인 거는 없었지만은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일찌감치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쯤에는 탄핵 심판 선고가 그렇죠. 나고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하고 네. 뭐 이런 건데 지금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일정이 좀 꼬였지만 그렇다고 캔슬할 수는 없고 뭐 이렇게 만난 것 같고 이 지난 5일에 아마 그 한경협 전경련 전신 맞아요. 정경련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민주당 대표로서는 1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러면. 계속 안 만났고 예, 국정농단 왜냐면 이후에 네. 정경유착 이런 거의 어떤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어떤 기업들을 이제 중도 보수 뭐 포지션 이동도 있고 기업들을 좀 지원해서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하니 앞으로도 이런 재계 인사들하고 아마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나 이런 네. 분들하고 자주 만날 거예요. 이런 거 앞으로. 아니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세계적인 석학인 유발 하라리도 이렇게 대담을 하기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는 뭐냐 이쯤 되면 선고가 나고 새로운 국면일 줄 알았던 것 같은데 이런 일정들을 되게 짜놓은 거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탄핵 선거 계속 미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민주당의 전략적 선택이나 방향도 지금 보면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요. 아니 근데 네. 뭐 민주당의 전략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멘탈이 흔들려요 정말로. 너무 힘듭니다. 아니 생업이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민주당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아마 파면이 나오면 바로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니까 여러 가지 뭐 체제 정비 내지는 뭐 정책 개발 이런 쪽에 힘을 많이 쏟으려고 했었을 텐데 지금은 뭐 헌재 앞에 지금 가로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네.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다음 주에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된 항소심 재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변수로 또 이제 순위가 바뀌는 거죠. 맞아. 왜냐면 네. 이제 파면 결정이 미리 안 나와 버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표 그 사건에 한해서는 이게 1심 때도 굉장히 과한 형량이고 사실은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은 판결이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항소심에서 또 고등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좀 바로잡는 기회가 좀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상당한 위기잖아요. 위기지만 또 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쪽이 뭐 무죄나 아니면은 그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형량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그다음부터는 또 탄력을 네.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다음 주 공직선거법 사안을 가장 지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런 김건희를 상대로 지금까지 야당이 총 4차례에 걸쳐서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번번이 다 거부권 행사가 돼서 돌아왔고 이번에는 그게 안 되니까 상설특검법을 새로 낸 겁니다. 무려 11가지 의혹을 가지고 상설특검법 이것 역시도 근데 문제는 뭐냐? 최상목이 허가 안 해주면 될 리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 지금 상설특검 하나 네. 뭐 진행 중이지 네, 않나요? 내란 관련된 거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추천 안 하잖아요. 그것도 지금 안 하고 특검 있어요. 추천. 그러니까 네. 이게 최상목이 지금 그 마은혁 임명안만 안 한 게 법 위반이 아니라 이것도 그러니까 언제까지 임명해야 된다라는 게 안 적혀 있기는 해요. 거기는 그러니까. 지체 없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체 없이. 지체 그러니까 지체 그 없이. 지체가 본인이 생각하는 지체와 우리가 생각하는 지체가 너무 이제 괴리가 심한 거지. 사실은 이것도 그러니까 탄핵 사유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네. 근데 어쨌든 모든 게 지금 꽉 막혀 있는데 결국은 윤석열이 탄핵되고 파면되는 순간 하나씩 순리대로 다 풀릴 거예요. 결국은 이게 모든 걸 한 점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뭐 임명도 안 되고 하는 게 윤석열의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윤석열이 파면이 네. 되는 순간 갑자기 검찰이 득달같이 김건희도 소환해서 할 테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임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한다든 이런 식으로 좀 풀릴 가능성이 있어서 최상목은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덕수 나오는 거 보고 거취가 결정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친이 쿠데타를 지금 정리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온 국민이 정말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똘똘 뭉쳐도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다 지금 국론은 또 분열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뭐 탄핵도 좀 여러 번 했지만은 네. 이게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지금 난처한 상황인 거고. 전 어제도 이재명 대표가 뭐 몸조심해라 이 발언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는데 저는 참 언론도 이게 너무 좀 기울어져 있고 너무 왜곡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워딩을 풀로 들어보면요. 최상목의 직무유기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 맞아요. 중직무유기다. 그럼 직무유기라는 범죄가 이렇게 심각하면 이제는 현행범 체포처럼 그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영장 없이 하는 게 현행범 체포인데 현행범 체포 당할 만큼 중하니 진짜 몸 조심해라. 이걸 이제 연결해서 설명을 한 건데 저는 그래요. 한 기계적 균형을 맞춰가지고 한 5대5로 비판하면서 때려도 괜찮은데 이거 5대5가 아니라 거의 9대1로 그냥 몸 조심하라로 막 조폭 엮어가지고 뭐 그렇죠. 옛날 사건 소환해가지고 뭐 심지어 이준석 의원은 싸가지가 없대요. 이게 싸가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도 20살이나 어린 놈이 무슨 싸가지를 드립을 쳐요. 나이도 어린 놈이. 아니 저보다 한 살 윗니다마는 아니 싸가지가 너무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어른인데 네. 어떻게 그런 발언합니까? 동료 정치인들끼리 그렇죠. 제가 여기 우리 형님들한테 싸가지가 없는 이런 말 못하잖아요. 감히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건 싸가지를 지적할 주소도 아니야. 내용을 쭉 들어보면은 현행범인 체포될 거니까 이 정도로 중하다는 얘기를 한 건데 저는 표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최상목에 대한 그 본질을 다 지워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대들은 그 야당 의원인 그 사람들은 도대체 최상목의 이 위헌 위법적 사항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안도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놓고서 그냥 끙끙 내면서 네. 이 친이 어디만 쿠데타를 싸우는 거야.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융단 폭격식으로 가는 거는 저는 딴 게 열이 받는 게 아니라
본질을 지워버리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음. 그럼 최상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아 그리고 하나 더 보태서 말하면은 이 상황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하냐 말아야 되는 국면에서 갑자기 개혁신당이 큰 목소리를 내면서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세게 나왔는데 어떤 심산인 것 같습니까? 저는 예. 솔직하게 얘기해서 윤상현 의원보다 저 이준석 의원이 훨씬 나쁘다고 봅니다. 어. 아니 윤상현 의원은 그냥 심판 받을 거예요. 멋있는 척 안 합니다. 올바른 척 안 해요. 근데 이준석 의원은요. 늘 양비론을 치면서 본인은 옳아. 옳다는 전제를 그 옳은지도 검증해봐야 되지만 자기는 옳다라는 전제를 스스로 세워놓고 올바른 짓을 안 해요. 그 위선과 기만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저는 다만 위선적이고 기만적이라는 비판으로 끝날 게 아니라 네. 현실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현실 정치인이면은. 그렇죠. 네. 그럼 저는 최상목에 대해서 뭐 한마디라도 좀 뭔가 이 상황을 그럼 정상화하는 대안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전혀 없고 이재명 대표의 그 말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뭐 싸가지론까지 가는 게 전 이게 정상적인가? 너무 좀 비정상도 너무 궤도로 이탈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대선 후보 혼자 출마하고 굉장히 공공한 급해. 위치죠. 근데 그건 자기 사정이고 그것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인 언론에서 이렇게 띄워주는데 그 스피커를 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됩니까? 아, 저는 이건 너무 잘못 근데 나왔다고 다만 이런 봐요. 생각은 있어요. 당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발언을 의도했던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해석. 왜냐하면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최상목에 대해서 여론이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게 거의 90% 이상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지금 탄핵을 하기가 약간 좀 여러 가지로 애매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일갈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고 수위의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 맥락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네. 이거를 이제 의도했다고 보는 축이고 그렇게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고에 있었던 발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몸조심이란 단어를 썼을 때 이렇게 논란 뭐 그런 공격들이 이제 있는 거를 몰랐을까? 이재명 대표 정도의 짬밥 정도면 지금 그러니까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한 거고. 다만 이제 저는 이거는 조금 최근에 이 발언들이 정치인들도 다 격해지고 있잖아요. 안철수 의원도 지금 뭐 목에 심한 말을 칼 했죠. 먹고 뭐 네. 누워 있는 뭐 이런- 긁혔다는 식으로 네.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평소도 아니고 지지자들도 뭐 국민들도 다 지금 격앙돼 있고 흥분돼 있는데 이게 약간 도화선처럼 될 수가 있어서 이재명 대표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어쨌든 좀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좀 앞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뭐 이를테면은 뭐 권성동 의원이 뭐 IS 테러리스트라 뭐 너무 이렇게 하는 과도하죠. 거는 예. 그런 것도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조금 이제는 흥분에 가라앉히고 네.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최상목은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돼, 민주당이 탄핵을 좀 너무 많이 했다라는 생각, 제가 예전에 비판도 하긴 했지만은 최상목은 좀 탄핵 마렵다 요즘. 아 진짜 이건 너무하다. 아니, 이 아니, 생각을 그리고 해도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심해 이거. 그리고 진짜. 이분 이름을 최병목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 있더라고. 얘한테 가기만 하면 막힌다는 거야. 아니 저는 병목도 아니고 최하목이야. 최암옥이 최상이 아니에요. 이제 최하예요. 저는 최하. 최상노루 자식. 최저질이야 최저질. 최상노루 자식. 아 상노루. 예. 아니 그래서 저는 김준일 대표님 정도 수준의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네. 아 왜 이렇게 좀 격하게 하냐. 톤 다운하자. 이건 맞아요. 그렇지, 네. 근데 그 비판은 맞지만 그럼 최상목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가 남잖아요. 이거에 대한 비판이 없다는 거고, 제가 아까 왜 이거 기계적 중립이 거의 기만적 저는 균형이라고 보는 게, 이 논란도 그래요.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고 전 비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똑같이 최소한 똑같은 기준으로는 대통령의 줄 거부권은 얘기를 해야죠. 그렇지. 원인과 결과면에서 줄 40 건인데. 거부권을 쓰니까 네. 줄 탄핵으로 대응을 했는데 그렇지. 이걸 싹 바꿔가지고 아 인규형 너무 좋아. 줄 탄핵만 비판을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이건 그냥 민주당 까부수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민주당도 잘한 건 잘한 거고 네. 우리가 힘 실어주도 힘 실어주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줄 거부권을 우리가 눈 떠놓고 다 봤는데 지금 대행이라는 사람이 저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아홉 번이야. 거부권을 헌재도 무시하고. 아니 이게 어디 상권분립 국가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줄 거부권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 많이 안 합니다. 법조인들도 줄 탄핵만 가지고 막 노래를 불러요. 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다. 그럼 원인과 결과를 적확하게 진단을 해서 잘잘못을 가려야 이 문제가 풀리지.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데 아유 그냥 줄탄핵만 문제고 야 헌재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권 남용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거예요 이게. 네. 아니 최상목은 아 이거 전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진심 토악질 나오는 게, 이제 어제 나온 보도가 그 많은 분들이 화나는 게
모두가 원하는 거 아예 거부권 쓰고 얘기해 지 맘대로야, 그냥. 지 맘대로 하면서 어제 법도 안 무슨 지켜. 뭐 퍼스널 컬러 받고 앉아 있고 그 사진 나와가지고 아니 그러더니 국민들한테는 헌법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따위 발언을 합니까? 자기는 헌법재판소 것도 안 지키면서. 근데 오늘 지금 언론공지 통해 가지고 또 어떤 입장을 냈냐면은 네.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하면은 자진 사퇴할 수 있다는 전망이 그러니까요. 있었나 봐요. 이걸 네. 일축하면서 안정된 국정 운영과 국익 확보에 절박하게 전념하고 있다. 본인이. 그리고 내 거취를 포함한 모든 이슈는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도 없다. 그냥 칼라나 맞추시라 그래요. 와, 그건 색깔이나 맞추고 있는 게 어쩜 낫지. 이렇게 혈압 올라잖아요. 뻔뻔하게